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성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세계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자동차 관련주에 이목이 특히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19일에서 20일 미국은 수입차와 자동차 부품의 최고 25%의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 자동차 관련주의 주가는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인 여건은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25%에 달하는 고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사실상 막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국내 자동차의 평균 수출 가격은 14,500달러 선입니다. 25%의 관세가 부과가 되게 되면 단가가 평균 3,000달러 정도 상승을 하고 현지 생산을 한다 해도 부품 역시 관세가 붙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달 29일 미 상무부에 232조 적용 대상에서 한국차를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양증권연구원은 7월 자동차 업종의 흐름을 살펴보면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우려, 노조 파업, 코스피 부진 등 대내외 여건이 비우호적으로 움직이면서 지배구조 개편안 취소 여파로 급락한 이후 기술적 반등조차 미미한 상황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악재가 일회성 요인이며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실적 발표 전후로 주가 바닥권 형성이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한다고 전망해 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모수진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수진입니다. 먼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이틀 연속 하락하며 2300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0.96포인트 상승한 2302.95에 출발한 뒤 2300선에서 공방을 거듭하다 결국 2300선을 내주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분석부는 코스피 지수가 무역전쟁 장기화 우려에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였다며 위안화 절하 고시 후 코스피 낙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0.43% 내린 45,850원의 장 마감한 가운데 삼영화학, THN, 휴캠스도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개인과 기관이 각각 1,342억 원, 522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888억 원 순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럼 코스피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보다 4.07포인트 하락한 2297.92에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틀 연속 하락하며 810선으로 주저앉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날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하락 쪽으로 방향을 튼 뒤 낙폭을 키우며 전거래일보다 5.99포인트 하락한 819.72에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내림세로 마감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스튜디오 드래곤 등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날 코스닥 투자자별로 살펴보면 개인은 1,334억 원 매수 보였으나 기관이 742억 원, 외국인은 541억 원 팔아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전날보다 5.99포인트 하락한 819.72에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업종별로는 화학업종이 1.55%로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어서 의료정밀과 비금속, 종이목재, 음식료, 증권, 은행업종도 1%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면 전기가스, 유통업, 철강금속 등은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마감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인터넷 업종, 운송장비, 오락 문화업종 등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며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 통신장비와 컴퓨터 서비스업, 금융업 등 일부 업종만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오늘 어떤 종목을 담고 또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SK하이닉스, NC소프트, KB금융 순으로 외국인 물량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기관은 삼성전자, LG전자, 셀트리온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순으로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롯데케미컬, LG화학, 대우조선해양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컴투스, 메디톡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으로 매수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테스, AP시스템, 파라다이스 순으로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신라젠, 카페24, 바이로메드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SBS 콘텐츠허브 순으로 순매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I입니다. 하루 전 급락했던 국제유가가 어제 소폭 반등했습니다. 이날 유가는 장 초반 하락하다 후반 들어 상승세로 돌아서며 큰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JBC에너지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유가는 타이트한 시장 상황 속에서 최근까지 랠리를 펼쳤으나 미국이 전략 비축 유방출 가능성을 띄우고 이란산 원유 수출도 제한적으로 유연성을 준다고 밝히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수급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하며 공급 증가 신호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시장은 방향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배럴당 2센트 오른 68.08달러에 WTI 종가 기록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간밤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긍정적인 경기 평가와 중립적인 통화정책 발언에 힘입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주요 지수가 장 막판에 상승한 가운데 8월 의장이 이날 미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 점진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히자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의회 발언에 대해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무역전쟁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일정 부분 진정된 가운데 기업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증시 전반에 상승 탄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건 전문가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종목별로는 골드만삭스가 2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과 최고 경영자 교체 계획을 발표하자 0.5%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프라임데이 실적 호조를 이루고 있다는 소식에 아마존 1.5% 뛰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각각 1% 이상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이끄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전일 대비 0.22% 상승한 25,119.89에 이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3% 상승한 7,855.12에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4% 상승한 2,809.55에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간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의회 증언에 주목한 가운데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날 미상원은행위원회 출석해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파월 의장의 발언을 두고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뜻으로 시장이 받아들이며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오전 등락을 반복했던 유럽 주요 증시는 파월 의장 발언이 나오면서 오후 늦게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종목별로는 티센그룹프, 코베스트로 등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 0.34% 상승한 7,626.33에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프랑스의 까크 지수 0.24% 상승한 5,422.54에 독일의 닥스 지수는 0.8% 상승한 12,661.54에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 어떻게 출발할지 코스피부터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7.02포인트 상승한 2304.94에 우리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2.88포인트 상승한 822.6에 우리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부터 양장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1.96% 상승했습니다. 900원 올랐고요. 46,75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입니다. 보합권에서 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만 6,50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입니다. 0.63% 하락했습니다. 2,000원 떨어졌고요. 31만 8천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입니다. 1.12% 하락했습니다. 2,500원 떨어졌고요. 22만 1,00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지주입니다. 0.55% 하락했습니다. 300원 떨어졌고요. 5만 3,80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칠성입니다. 0.41% 떨어졌습니다. 6,000원 하락했고요. 144만 5천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ENM입니다. 3.53% 하락했습니다. 9,700원 떨어졌고요. 26만 5천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입니다. 1.09% 상승했습니다. 200원 올랐고요. 18,55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입니다. 1% 상승했습니다. 200원 올랐고요. 2만 20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M입니다. 0.93% 상승했습니다. 400원 올랐고요. 4만 3,350원에 우리장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ICT입니다. 0.14% 상승했습니다. 10원 올랐고요. 7,22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서입니다. 0.78% 하락했습니다. 25,60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GS홈쇼핑입니다. 0.17% 상승했습니다. 300원 올랐고요. 18만 1,50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 잠시 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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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영입니다. 지난장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소폭 강세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하며 4.07포인트 하락한 2297.92로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우려에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인 코스피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위안화 절하 고시 후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이 1% 이상 오른 가운데 의약품과 철강금속, 운송장비, 유통업이 올랐습니다. 반면 음식료품과 종이목재, 화학, 비금속 광물이 1% 이상 하락했습니다. 또한 섬유유복과 기계, 전기전자, 건설업, 금융업도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며 0.43% 하락한 45,850원으로 마감했으며 SK하이닉스는 0.78% 하락한 88,6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또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각각 0.68% 그리고 0.73% 상승했습니다. 포스코와 KB금융,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한국전력이 강세를 보인 반면 네이버와 LG화학, LG생활건강은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SK그룹 피인수설과 유가 하락으로 인한 비용 절감 기대로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중한때 23% 가까이 급등했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줄였는데요. SK그룹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서를 부인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동원시스템즈 우선주가 홀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전 중에 하락 전환에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5.99포인트 하락한 819.72로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컴퓨터 서비스와 통신 장비가 1% 이상 오른 가운데 정보기기와 반도체, 일반 전기전자, 금융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인터넷이 4% 이상 하락했고 오락문화와 운송장비 부품이 2% 넘게 하락했으며 통신, 방송 서비스, 소프트웨어, IT 부품 등이 하락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HLB가 6%대, 스튜디오 드래곤이 4%대 약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 수 컨센서스 하회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셀트리오 헬스케어, 신라젠, 메디톡스, 나노스가 하락한 반면 포스코 캠텍과 컴투스가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조성안 발표 소식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비츠로시스가 장중한때 상한가 가까이 오르기도 하며 14%대 강세로 장마감했습니다. 또한 비츠로테크와 누리텔레콤도 장중 10% 안팎으로 올랐지만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한편 제일제강과 우리기술투자, P&L이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5.1원 내린 1124.1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츠로시스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부의 스마트시티 조성 계획안 발표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정부는 세종시 5-1구역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1조 7천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시티를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세종에 조성되는 스마트시티는 도시 내 자가 소유차를 없애고 도시 계획 단계에서 용도 지역 구분 없이 건강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생활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도시 전반이 헬스케어 시스템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4시각 비츠로시스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2.31%가량의 하락 흐름 시현하면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SK이노베이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간밤 4% 넘게 하락하며 배럴당 70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일주일 새 8% 넘게 급락하며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국제유가가 하락 안정되면서 연 저점에서 벗어나 반등하던 화학주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수입 제재가 일부 회수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중국의 미국산 원유 수입 중단 가능성과 국제에너지기구 등을 중심으로 수요 둔화 우려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SK이노베이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52%가량의 상승률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한국전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한국전력이 전날 전력 사용량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지며 최대 전력이 역대 여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최대 전력은 하루 중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한 1시간 동안의 평균 전력 수요를 의미합니다. 전날 최대 전력 발생 시간은 오후 4시에서 5시로 평균 8,600만 킬로와트가량으로 집계돼 하절기 사상 최고치인 지난 2016년 8,518만 3천 킬로와트를 넘어섰습니다. 4시가 한국전력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31%가량의 상승 흐름으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호텔신라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17일 호텔신라에 대해 면세 사업의 빠른 성장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2분기에 시장 추정치를 충족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12만 9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네, 또한 투자 의견도 보류해서 매수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상반기 외국인의 인당 매출 수준이 지난해 하반기를 넘어선 것과 지난 3월부터 외국인 방문객 수가 증가로 전환한 점, 3분기까지 알선 수수료에 대한 기저가 존재하는 점, 그리고 해외 공항 면세점 수익성 개선 등이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호텔신라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49%가량의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까지 한번 함께 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볼 텐데요. 아시아 주요 증시가 혼조세 보였습니다.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 기대감과 유가 하락 및 미중 무역 전쟁 우려가 뒤섞인 모습을 보였던 어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100.01포인트 올랐습니다. 22,697.36포인트의 장을 마쳤는데요. 엔화 약세 영향으로 자동차 등 수출 관련주들의 매수가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대만 보겠습니다. 대만 가권 지수는 전장 대비 38.46포인트 내렸습니다. 1778.99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중국 경제 감속에 대한 경계감으로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마감주였습니다. 다음 중국 보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5.92포인트 내렸습니다. 2798.13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지부진한 흐름 보였던 중국 증시 어제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양장 지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양장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가 19.04포인트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317포인트에 코스닥 지수가 6.05포인트 상승하며 825.77포인트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업종과 종목들은 현재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기 전자업종이 1.87%가량이나 올라주면서 거의 2% 가깝게 뛰어 올라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폴루스 바이오팜이 현재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3.25%의 강세 흐름 띄워주면서 빨간불 켜고 오늘 장 열었습니다. 700원 정도의 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가는 28,000원 보여주고 있는 폴루스 바이오팜 종목이었습니다. 삼화 전기도 오늘 강세입니다. 3.16%가량 올라주면서 상승폭이 높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1,2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42,500원 보여주고 있는 삼화 전기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수페타시스 보겠습니다. 2.99% 가까이 올라가면서 거의 3% 가까운 강세 흐름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1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보이고 있고요. 현재가는 3,795원 확인시켜주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종목이었습니다. 삼화전자도 삼화전기에 더불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2.81%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3% 가깝게 올라주고 있고요. 현재는 3% 넘게까지 상승폭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5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8,070원 보여주고 있는 삼화전자 종목이었습니다. 삼성 SDI가 오늘 강세였습니다. 1.63%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3% 가깝게 뛰어줬습니다. 5,500원 정도 주가 올라간 모습입니다. 현재가는 23만 4,500원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권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1.48%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오늘 좋은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 골든브릿지 증권 보이고 있습니다. 엿새 만에 반등세 기록하면서 오늘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23.17% 넘는 상승 흐름으로 오늘 장 열었습니다. 650원 정도 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3,455원 확인시켜주고 있는 골든브릿지 증권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유안타증권 보겠습니다. 2.64%가량 올라주면서 좋은 흐름 타주고 있고요. 2%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95원 정도 주가 상승폭 보입니다. 현재가는 3,700원 보여주고 있는 유안타증권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키움증권 보겠습니다. 1.77%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2% 가깝게 뛰어주는 모습으로 오늘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1,7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97,900원 확인시켜주고 있는 키움증권 종목이었습니다. 교보증권도 오늘 큰 폭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가 넘는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호조세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15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9,110원 보여주고 있는 교보증권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조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1.26% 가까이 올라주면서 1%가 넘는 업종지수의 상승률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퍼코리아가 5.71%가량 올라주면서 6% 가까이 올라주고 있다가 현재는 6% 넘게 상승폭 키워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75원 정도 주가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300원 보여주고 있는 페이퍼코리아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방직 보겠습니다. 2.8% 가까이 올라주면서 3% 가까운 상승 흐름을 타주고 있습니다. 300원 정도 주가 상승폭이 감지가 되고 있고요. 현재가는 11,000원 보여주고 있는 대한방직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운전선 보겠습니다. 1.71% 가까이 올라주면서 1.8% 가까운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4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23,850원 보여주고 있는 가운전선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현재 구간에서 화학업종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23% 가까이 올라주면서 좋은 흐름 타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현재 2.95% 가까이 올라주면서 거의 3% 가깝게 올라줬습니다. 지난 16일에는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6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26,150원 확인시켜주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현재 코스피에서 하락세 큰 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금속 광물 업종이 홀로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1.25% 가까이 하락하면서 오늘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산산업이 5.83% 가까이 내려가면서 오늘 급락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8,500원 정도의 낙폭이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가는 14만 5,500원 확인시켜주고 있는 부산산업 종목이었습니다. 현대시멘트가 오늘 약세입니다. 5.29% 가까이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2,800원 정도 주가 하락세가 보이고 있고요. 현재가는 5만 100원 확인시켜주고 있는 현대시멘트 종목이었습니다. 성신양회도 오늘 약세입니다. 2.32% 가까이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210원 정도 주가 낮아졌고요. 현재가는 8,830원 보여주고 있는 성신양회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쌍용양회 보겠습니다. 1.97% 가까이 빠지면서 현재는 2% 넘게까지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105원 정도 주가 내렸습니다. 현재가는 4,975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세아시멘트까지 보겠습니다. 1.48% 가까이 주가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2,000원 정도 주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가는 13만 3,000원 보여주고 있는 아세아시멘트 종목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삼성전자 가장 먼저 보겠습니다. 2.4% 가까이 올라주면서 현재는 2.51%까지 상승폭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1,1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46,950원 확인시켜주고 있는 삼성전자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2.03% 가까이 올라주면서 2% 넘게까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7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9만 400원 보여주고 있는 SK하이닉스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카카오입니다. 1.75% 가까이 올라주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2.19%까지 상승폭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2,5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11만 6,500원 보여주고 있는 카카오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현대차 보겠습니다. 0.4% 가까이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파란불 켜주고 있고요. 500원 정도 주가 하락세가 시연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2만 6,500원 보여주면서 보합권으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까지 보겠습니다. 0.47% 가까이 주가 빠지면서 0.5%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150원 정도 주가 내렸고요. 현재가는 3만 1,650원 보여주고 있는 한국전력 종목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 흐름도 함께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 흐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업종별로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는 코스닥 시장 모습입니다. 오락문화 업종부터 볼 텐데요. 1.62% 가까이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종목이 오늘 강세입니다. 3.89% 가까이 올라주면서 4% 가까이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4,3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11만 4,700원 보여주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YG 엔터테인먼트 보겠습니다. 2.05% 가까이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켜줬습니다. 8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39,900원 확인시켜주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SM 보겠습니다. 오늘 엔터주들 강세 보이고 있는 하루입니다. 1.28% 주가 올라주면서 상승 흐름 타고 있고요. 현재가는 43,500원 보여주고 있는 SM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JYP 엔터테인먼트 보겠습니다. 0.98% 가까이 올라주면서 1% 가깝게 뛰어주고 있습니다. 2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25,700원 보여주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인터넷 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1.48% 가까이 올라주면서 1.5% 가깝게 올라주는 모습으로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다나와 보이고 있습니다. 2.91%가량 올라주면서 인터넷 업종에서 가장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17,700원 보여주고 있는 다나와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카페24 보겠습니다. 2%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주가 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7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최근에 약세 흐름을 반등하고 있는 카페24 종목이었습니다. 19만 3,8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비아 보겠습니다. 1.77% 가까이 올라주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16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9만 1,09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1.47% 가까이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켜주고 있는 업종입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두 투어가 3.14% 가까이 올라주면서 3%대 초반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27,850원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스 평가 정보 종목 보겠습니다. 2.8% 가까이 올라주면서 3% 가까운 상승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3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보이고 있고요. 현재가는 11,000원 보여주고 있는 나이스 평가 정보 종목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메디톡스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있습니다. 0.81%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현재 전일 대비 6,500원 오른 80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카카오 M 보겠습니다. 1.54%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1,4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92,200원 보여주고 있는 카카오 M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미팜까지 보겠습니다. 1.31% 가까이 주가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35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27,050원 보여주고 있는 코미팜 종목이었습니다. 네, 양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전 출발 구간에서 수급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외국인이 홀로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711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각각 620억 원 그리고 95억 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각각 57억 원과 46억 원 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홀로 23억 원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539계약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676계약 그리고 49계약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수급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리포트부터 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KTNG에 대한 리포트 제시를 해줬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이미 하반기 실적으로라는 제목입니다. 특히 홍삼의 수출 호조세가 하반기 실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NG와 2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 1,912억 원과 3,58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전년 대비 감익이 예상되지만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전망입니다. 별도 기준 매출액은 7,994억 원, 영업이익은 3,086억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국내 담배 매출이 전년 대비 1.8%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4월 이후 유통이 전국적으로 확대됐음을 고려하면 2분기까지는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 확대에 따른 판매량 손실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KGC 인삼공사의 실적 전망에 대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KGC 인삼공사 실적 전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812억 원 그리고 439억 원까지 전망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10.6% 그리고 13.5% 정도 증가를 한 수치입니다. 국내 홍삼 수요의 확대로 홍삼정과 에브리타임 등 대표 브랜드 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중화권과 미국항 뿌리삼 수출 호조세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더욱이 2분기 사드 여파에 따른 유커 감소로 부진했던 면세점 실적이 기저효과로 전환될 시점이라고 전망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릴과 핏은 전국 19,320개 편의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38,479개로 약 2배 확대될 전망까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전국 유통망 구축이 3분기 초에 마무리가 됨에 따라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 경쟁력이 하반기로 갈수록 확대될 전망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핏 생산량이 늘면서 갑당 가공비 감소 및 수율 개선으로 3분기 중 관련형 전자담배의 BEP 달성,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일반 담배 수준의 마진율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내 시장에서 입지 확대에 주력하고 있고 내년에는 관련형 전자담배의 수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반기 담배 수출 및 KGC 인삼공사의 실적 모멘텀도 유효하기 때문에 기존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유지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올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가져봐도 좋을 만한 KTNG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KTNG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0.91% 선의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KTNG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제시한 무학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중이라는 제목입니다. 리포트는 먼저 이번 2분기 실적 전망부터 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2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559억 원과 3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이 경쟁사 대선주조의 부산 지역 점유율 확대에 따른 소주 판매량 감소가 매출 부진의 주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 지역에서도 화이트 진로의 공세로 판매량이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영업이익 감소는 매출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와 부산 경남시장 점유율 방어를 위한 마케팅 증가, 그리고 수도권 진출에 따른 판촉 활동 확대에 기인할 전망입니다. 네, 그럼 부산과 경남 등 주력 판매 지역에서의 경쟁력에 대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작년 초에 75% 수준이던 부산 지역 시장 점유율이 대선 주조의 공세에 밀려 작년 2분기에 50% 밑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후 약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뚜렷한 반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도 하이트 진로의 비수도권 영업 확대 영향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하이트 진로와 롯데칠성의 이강구도로 고착화된 수도권 지역에서도 점유율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주력 시장에서의 점유율 방어 및 수도권 시장 개척을 위한 비용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매출이 줄고 있기 때문에 비용 투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지난 2016년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업 목적에 주류 수입 및 판매를 추가해 수입 맥주 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작년 11월 하이트 맥주 마산 공장 인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맥주 사업에 대한 의지 내비쳤지만 현재는 소주 사업 정상화에 주력하면서 당분간 맥주 사업 관련 모멘텀은 제한적일 전망 보여주고 있는 무학 종목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본업의 안정성을 좀 꾀해봐야 할 무학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무학의 현재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0.34% 정도의 약보합권에서 오늘장 오전 구간에 주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50원 하락한 14,75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무학 종목의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KB증권에서 내놨고요. LG U+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돋보이는 2분기 실적 전망이라는 제목하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역시 2분기 실적 전망치부터 먼저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2분기 영업이익은 1,941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회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2,3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수준으로 KB증권의 직전 추정치인 2,322억 원과 유사한 수준인데요. 다른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요금 인하 효과가 축소되면서 이 마케팅 비용 감소 기조가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LGU+의 무선 서비스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소폭 개선된 1조 3,7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선택 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이연하는 정책을 1월부터 실시했으며 그 결과 1분기에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라 ARPU가 큰 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2분기에는 ARPU 하락이 진정세에 접어들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MNO 가입자 수 예상치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편 MNO 가입자 수는 1,100만 명으로 직전 분기 대비 10만여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속도와 용량이 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의 나눠쓰기 데이터 프로그램으로 인해 친구 및 가족의 LG U+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5%의 할인 가입자가 증가를 하면서 보조금 집행 역시 둔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3분기 영업이익은 2분기 대비 개선된 2,152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고객 중에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고객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한편 소비자의 데이터 소비를 진작하는 프로모션으로 인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3분기 LGU+의 휴대폰 가입자당 매출액은 상승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LGU+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네, LGU+의 2분기 그리고 3분기 실적 전망치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가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LGU+ 종목 오늘장에서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주가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LGU+ 현재 보합권에서 변동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LGU+ 종목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보겠습니다. 역시 미래에셋대우에서 제시해줬고요. GS건설 관련 종목입니다. 현재 변곡점에 놓인 주택시장의 모습인데요. 이 속에서 눈에 띄고 있는 종목 바로 GS건설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국내 주택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가 감소하고 있고 이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변곡점을 맞이한 주택시장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점에 GS건설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한편 2016년 이후 아파트 분양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GS건설의 분양 물량 감소폭은 시장 대비 현저하게 적다고 합니다. 또한 2015년 이후 대형 건설회사 5개 회사 평균 아파트 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2016년 35%, 2017년 34% 감소했습니다. 또한 경쟁회사는 조합 제시 공사비가 과다해 수사 의뢰 등을 받았지만 이 GS건설의 경우 금액이 7,600만 원에 그쳐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뢰가 커지면서 수주 경쟁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2018년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전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2조 9,361억 원과 영업이익 2,167억 원까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 수치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리포트는 확인을 해줬고요. 양호한 주택시장의 매출이 지속이 되고 있고 손실이 지속 감소되고 있는데요.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GS건설 실적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양호한 실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도 기준 분기별 2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은 창사 이래 처음이고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짚어준 리포트였습니다. 양호한 실적이 지속되면서 향후에 재무구조 개선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연결 기준 부채 비율은 2018년 245%와 2019년 195%까지 지속 하락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구조 개선은 해외 사업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베트남 주택사업 해외 수주가 가시화되면서 장기 성장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시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양호한 실적의 지속으로 해외 사업의 확대까지 노려볼 수 있는 GS건설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GS건설 현재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2.59%가량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45,1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네, GS건설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GS건설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개장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엠입니다. 카카오엠은 아이유와 재계약을 완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로써 10년간 파트너십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카카오엠의 현재 구간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현재가 0.88% 상승했습니다. 800원 올랐고요. 9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이유는 재계약을 논의해온 가운데 소속사와 돈독한 상호 신뢰를 확인하며 계약 종료 시점을 수개월 앞뒀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재계약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아이유는 데뷔 시절부터 함께해온 소속사 카카오엠과 10년 넘게 의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카카오엠은 뮤직 플랫폼 멜론과 음악 콘텐츠 사업을 비롯해 지난해 드라마 제작사 메가몬스터와 모바일 영상 제작소 크리스피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영상 제작 사업을 시작하는 등 콘텐츠 비즈니스를 전반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글로벌 광고 모델 캐스팅 에이전시인 레디 엔터테인먼트와 한류 스타 배우가 다수 소속된 BH 엔터테인먼트, JYD 컴퍼니, 숲 엔터테인먼트 등 매니지먼트사의 지분 투자와 전략적 협력을 진행하고 있어 배우와 제작, 광고 영역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LG이노텍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이 오늘 LG이노텍에 대해 예상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16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럼 LG이노텍의 현재 구간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 현재가 1.9% 상승했습니다. 3,000원 올랐고요. 16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이전 전망에서는 감가상각비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고객사 세트 수요 부진으로 가동률이 저하돼 적자 전환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예상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후로 2분기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향 모듈 양산 일정이 전년 대비 앞당겨진 점, 전년과 같은 수율 이슈가 없어 초도 물량부터 수익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 점, 우호적인 환율 환경 등을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LG이노텍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1조 5,800억 원, 영업이익으로는 71% 줄어든 93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이전 영업이익 추정치에서 상향 조정됐는데요. 올해 실적 매출은 8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2,895억 원으로 연구원이 전망했습니다. 이는 기존 추정치인 2,500억 원 대비 15.8% 오른 수준입니다. 이어서 전문가는 원달러 환율 환경과 기존 예상 대비 북미 거래선에 대한 모듈 판가가 우호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점과 경쟁사 이슈로 신기술 모듈 점유율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롯데쇼핑입니다. KB증권이 오늘 롯데쇼핑에 대해 올해 실적이 당초 기대치를 밑돌 전망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30만 원에서 27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롯데쇼핑의 현재 구간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 현재가 전일 대비 0.25% 상승했습니다. 500원 올랐고요. 20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B증권이 2분기 롯데쇼핑의 총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6조 375억 원, 영업이익은 187% 증가한 1,207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백화점 부문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691억 원을 기대한 반면 할인점과 중국 할인점은 각각 영업적자가 699억 원, 5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KB증권은 올해 롯데쇼핑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8,695억 원에서 7,662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백화점은 지방 점포들의 매출 하락으로 인해 경쟁사들 대비 기존점 성장률이 저조한 상황인데요. 현재 부진한 점포들의 구조조정을 준비 중인 가운데 올해 1,000억 원 안팎의 판관비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할인점은 기존점 성장률 부진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71억 원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B증권연구원은 국내 할인점 부진과 백화점 지방 점포 매출 하락, 그리고 중국 할인점 관련 일회성 비용 발생 등에 대한 우려로 주가는 4월 고점 대비 23% 하락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어 강한 모멘텀을 기대하긴 어려우나 저평가 메리트를 기반으로 한 트레이딩 관점의 매수 접근은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그룹이 전날 발표한 관계기업 흡수 합병에 대해 증권가가 오늘 일감 몰아주기 해소로 기업 가치가 높아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뚜기의 현재 구간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뚜기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49% 상승했습니다. 4,000원 올랐고요. 82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뚜기 그룹은 17일 지주회사격인 오뚜기가 관계기업인 풍림 PMP 지주와 상미식품 지주를 흡수 합병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합병 비율은 오뚜기 대 상미식품 지주가 1대 0.86, 오뚜기 대 풍림 PMP 지주는 1대 0.25에 해당합니다. 소스 생산기업인 상미식품과 수산물 가공회사인 오뚜기 SF, 포장지 생산기업인 풍림 PMP는 2017년 영업 부분을 단순 물적 분할 방법으로 분할해 지주회사가 투자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뚜기는 이번 합병으로 상미식품 지주와 풍림 PMP 지주가 보유한 오뚜기 제휴 지분 39%와 식품 첨가물 제조사인 조응 지분 41.55%도 확보했습니다. 오뚜기 그룹은 2013년부터 꾸준히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했습니다. 오뚜기 SF와 소프트웨어 개발사 IDS, 광고사 에드리치, 오뚜기 물류 서비스의 지분율 50% 이상을 늘려 종속기업으로 편입했습니다. 이어 오뚜기 라면과 풍림 PMP 지주, 상미식품은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진 않았지만 지분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시간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상승률 높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든브리지 증권이 15.15% 상승했습니다. 425원 올랐고요. 3,2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선 알루미늄입니다. 12.55% 상승했습니다. 145원 올랐고요. 12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11.08% 상승했습니다. 4,550원 올랐고요. 4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K씨입니다. 8.87% 상승했습니다. 110원 올랐고요. 1,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티스입니다. 7.5% 상승했습니다. 210원 올랐고요. 3,0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화전자입니다. 6.9% 상승했습니다. 540원 올랐고요. 8,3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효성중공업입니다. 5.25% 상승했습니다. 3,200원 올랐고요. 6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5.16% 상승했습니다. 190원 올랐고요. 3,8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TX중공업입니다. 5% 상승했습니다. 230원 올랐고요. 4,8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오롱입니다. 4.52% 상승했습니다. 1,850원 올랐고요. 4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투어입니다. 3.89% 상승했습니다. 3,000원 올랐고요. 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마트입니다. 3.39% 상승했습니다. 7,500원 올랐고요. 22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멘트가 6.99% 하락했습니다. 3,700원 떨어졌고요. 4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산업입니다. 6.47% 하락했습니다. 만원 떨어졌고요. 14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인입니다. 6.78% 하락했습니다. 410원 떨어졌고요. 5,6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우AL입니다. 6.93% 하락했습니다. 325원 떨어졌고요. 4,2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률 높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가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900원 올랐고요. 3,9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2제강 역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1,240원 올랐네요. 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EXT입니다. 23.68%라는 높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515원 올랐고요. 2,6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오디안 테크놀로지입니다. 20.61% 상승했습니다. 405원 올랐고요. 2,3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이셈입니다. 16.31% 올랐습니다. 545원 올랐고요. 3,8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PN텔입니다. 17.12% 상승했습니다. 470원 올랐고요. 3,2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이처셀이 큰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4,550원 떨어졌습니다. 29.93% 하락했고요. 1,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루온입니다. 14.63% 하락했습니다. 360원 떨어졌고요. 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YD온라인입니다. 13.52% 떨어졌습니다. 420원 하락했고요. 2,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무임스입니다. 12.36% 떨어졌습니다. 165원 하락했고요. 1,1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PCL입니다. 8.7% 하락했습니다. 1,200원 떨어졌고요. 1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등락률 높은 종목부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량 내비게이션이 이어집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미래에셋대우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오늘 리포트는요, 국내 기업들의 성장에 대한 내용 담고 있습니다. 이익 증가율의 현재 추세와 앞으로의 투자 의견까지 제시해 준 리포트입니다. 어떤 내용 설명해 줬는지 자세한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올해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증가율은 13.8%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8.6% 수준으로 낮아지는데요. 이익 기여도가 높은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면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은 5.9% 수준입니다. 내년에는 13.9%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만족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익 증가율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됩니다. 이는 아직까지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내외적으로 기업 이익의 부정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업 이익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늘거나 마진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탑라인 증가가 제한적인 환경에서 원자재 가격과 금리 상승은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 이슈와 최저임금 인상도 매출과 마진의 부정적인 이슈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영업이익 증가율에 대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국내 기업들은 매출 증가보다 비용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1분기 실적 기준 보면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률 둔화 기업 비중은 2016년 1분기 19%를 고점으로 2018년 1분기 10%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률 개선 기업의 비중은 27% 수준까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매출 증가율이 높은 기업 수도 감소를 했습니다. 분기별 매출액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비중 보게 되면 2017년 3분기에 50% 수준에서 2018년 1분기에 34%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매출 증가 기업들이 수혜받았습니다. 올해 매출액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영업이익률 또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 상위 30% 기업들은 연초 이후에 벤치마크를 7.2%포인트 아웃퍼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위 30% 기업들과는 15.4%포인트의 성과 차이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반면 영업이익률 개선폭 상위 30% 기업들은 벤치마크를 4.8%포인트 아웃퍼폼하는 모습이었고요. 하위 30% 기업들과는 6.5%포인트의 성과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과거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의 비중이 낮아졌던 2012년 그리고 2014년에 매출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은 프리미엄을 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이익이 현재 늘어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반대로 성장성을 확보한 기업의 주가가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그중에서도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이 향후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확인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에서 밝혀준 것처럼 성장성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시면서 향후 흐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후장 흐름 가지고 증시온에어 2부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